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에 만든 아이작 뉴턴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은 1643년도에 태어나서 1727년도에 이 세상을 접었는데요. 그는 그 아버지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태어나서 2년 후에 엄마는 또 다른데 재가를 해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 능력은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고요. 엄마의 영향으로 여자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죠, 그죠? 그런 그가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는 그가 어느 날, 그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주, 그죠? 우주의 어떤 공간의 어떤 방식을 하나의 공식으로,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하면서 어떤 혁명적인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 외에도 뉴턴의 운동 법칙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법칙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간성의 법칙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진다,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간다. 가속도의 법칙은 뭡니까?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뭡니까? 내가 사면 그죠? 떨어지고 안 사면 올라가고. 그가 왜 그의 어떤 이런 뉴턴의 이런 3가지 운동 법칙이 시장에서 계속 비유가 되고 있냐면, 뉴턴도 주식을 했습니다. 이 18세기에도 우리가 이제 법을 하면은 뉴턴이 했던 남의 주식, 그죠? 남의 회사라는 그 주식 18세기에 엄청난 버블이었고, 여러분들 미시시피 버블이라고 프랑스, 지금 영국은 남의 화학 주식이었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시시피 버블, 뭐 그리고 그 닷컴 버블, 뭐 계속 뭐 2008년도 금융위기, 우리도 그죠? 2000년도 묻지마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78이었거든요. 78에 뉴턴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처음에 주식을 딱 하니까 갑자기 2배가 딱 뛰어요. 그래서 오 땡큐 하고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뒤에 한 2-3달 있으니까 자기가 팔았던 종목이 3배, 4배를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니까 전 재산을 다 몰빵을 하고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가지고 왕창 그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버블이라는 게 뭐죠? 버블은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폭락했을 때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주식을 처음 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샀는 가격보다도 저 밑에서 팔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의 죽음은 주식 투자로 인한 그저 가다한 스트레스로 죽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가 이제 주식을 했을 때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주식이 조금 올랐을 때 팔 걸.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이 4,200포인트 갔을 때 대형주들이 막 올라왔을 때 내가 그때 팔 걸.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뭘 어떻게 할 걸. 이런 거는 과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과거를 계속 붙잡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교에서 집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착에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운이 오지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지금, 그죠? 이 지금을 여러분들께서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턴 같은 경우 그가 남긴 주식을 하고 나서 가장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이 있느냐면은 천체의 미세한 부분은 움직임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께서 그죠? 지난주에는 상당히 좀 꿈이 부풀었을 겁니다. 4,200포인트 가고 당장 5,000포인트를 갈 듯이 뭐 이렇게 이제 그 지난주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당장 월요일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와 달리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마냥 달려갈 것 같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종목들이 가장 쉬운 포지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외인들이 그동안에 한 7조가 넘게 이제 매도가 나왔고 금요일 날 이제 약간 매도가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한쪽에서는 어느 쪽에서는 항상 그죠? 이 주가가 막 폭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주체들이 막 있잖아요. 막 주가가 조금만 하면 막 폭락했다. 지금은 폭락한 그런 장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주식 처음 하시거나 이런 분들께서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은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현상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가라는 거는 어떤 일정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 그죠? 버블 거품과 그죠? 지금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다지면서 가는 모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동안에 이 버블과 같은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봐온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약간 다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주식을 샀습니다. 사고 나면은 어느 일정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하듯이 세력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세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에 팔았다면은 이 자금을 가지고 또 어느 포지션으로 들어가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내려가면은 4,000포인트를 깼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 첫날 4,000포인트가 깨졌을 때는 정부에서도 그저 이 4,000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뭐 붕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4,000포인트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4,000포인트가 깨졌다고 해서 5,000포인트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금 조정을 보고 다져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버블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뉴턴이 그죠? 그때 주식 투자를 했던 그 18세기의 버블 현상이 나왔던 그런 데처럼 바로 직선 코스로 5,000포인트, 7,000포인트를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은 버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지고 올리고 다지고 올린다라는 거는 다진다라는 건 뭐예요? 지지 라인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를 탁 깼을 때 거기서는 좀 단단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만드는 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천후 매매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어디에서 수급이 몰리고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번 한 주는 이 시장을 외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외인들이 가장 뭐 핵심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뭡니까? 딱 두 개 아닙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보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조정을 보는 폭이 어떠냐면은 좀 크죠. 왜?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만 원짜리가 10% 보는 거하고 1,000원짜리가 주가가 10% 보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굉장히 좀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죠? 주가가 상승할 때도 역시 그죠? 50만 원짜리가 10% 상승하는 거는 크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됐잖아요. 파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보통
5일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기보다는 또 21선에서 조정을 보면 굉장히 강한 거고 60일선까지도 조정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 이제 이 메이저들의 의지가 근데 60일선까지 왔을 때 그들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때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이 그냥 10,000원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 원까지 갔다면은 10,000원에 사서 그럼 2만 원, 3만 원대는 안 사느냐? 아니잖아요.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끌어당길 때 같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평균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평균가는 대부분 보면은 한 60일선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떤 조정 라인을 거치는가를 좀 살펴보시고 이제 그와 뭐 이제 그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요런 반면에 이번 주에는 뭐 고영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그죠? 심택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심택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로봇 관련한 종목은 약간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단숨에 너무 이렇게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조금 깊이 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곤 있기는 하지만은 이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그죠? 많이 상승한 종목은 조금 조정을 보고 조금 덜 뭡니까? 상승한 종목들은 또 약하게 조정을 보면서 다음 파동을 만들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갖춰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이 상승했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좀 조정을 보면서 그러나 추세가 무너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AI라든지 뭐 이런 피지컬 AI도 나오고 AI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로봇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반도체와 로봇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시장의 주축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뭐 내년까지도 여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신규 종목의 반란이었다. 그죠? 노타라는 종목이 뭐 상한가를 그죠? 연장 뭐 한 두세 번 치고 그죠? 어제 또 상장했던 이노테크 같은 경우도 뭐 그대로 상한가를 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이 시장에는 항상 주체자가 있거든요. 그 주체 종목들이 움직임이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그 뒤를 이어서 신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 신규 종목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신규 상장하는 종목 왜 신규 상장을 합니까? 팔라고 상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띄워서 많이 팔면은 충분한 이익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띄우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주가를 팔기 위해서는 항상 띄워야 됩니다. 주가를 이렇게 막 하락하면서 파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락할 때는 뭐냐? 매집을 하는 거고 띄울 때는 파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어떤 목표가를 채울 것인가 이제 요 노타라든지 이노테크 이런 종목들 한번 집중해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뭐 단숨에 그죠 5만 원 찍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금방 그죠 지금 보면은 노타 같은 경우도 벌써 뭐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왔으니까 벌써 한 3, 4일 만에 3배를 떼었듯이 이노테크도 뭐 금방 그죠 10만 원 간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떨 때 더 갈 수가 있느냐? 시장을 주도했던 그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춤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시장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조정 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장이 조정을 볼 때 해지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보면은 뭐 유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품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도 품절주가 살짝 나왔습니다. 양지사라든지 뭐 신라섬유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보였는데 요 종목들이 그대로 그저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직 시장이 완전한 하락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락장이 되면은 이 종목들이 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도 이제 보면은 200일선을 올라섰거든요. 올라서서 이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하나의 역할로는 될 거예요. 주가가 완전히 5일선을 안 탔잖아요. 지금 보면은 5일선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캔들들이.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타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얘들이 아침에 반짝, 그죠? 또 미국 시장이 조금 상승하면은 얘들이 조금 하락.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바이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코스닥도 역시 어떻게 됐냐면 좀 조정을 보는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HLB 이런 과였지만은 뭐 비만 관련한 얘기들이었지만은 이제 워낙에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바이오라는 것이 그렇게 썩 인식이 그죠? 너무나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라는 거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업은 늘 저러다가 저렇게 할 거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매수세가 달라붙지를 않고 오히려 AI 의료 관련한 그죠 그런 종목들이 좀 신테카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뭐 금요일 날 그죠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합니다. 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왜 시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황, 그죠? 여러분들 그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양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질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물을 뭐 퍽퍽퍽 끓이면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처럼 그죠? 나이가 자꾸 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된다든지 그죠?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은 뭐가 되면 변화된다든지.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밴드나 유튜브도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 양적으로 자꾸 이렇게 접하시게 되면은 질적인 부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주식 시장에서 고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황이라는 것도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뭐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따지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파느냐 어떻게 하느냐. 또 개인들의 투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 버블이라는 거는 절대 외인과 기관이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느냐면 개인들이 만들거든요. 이 버블이 껴야만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인생 역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랑스에 그죠? 미시시피 버블이 일어났을 때 18세기에 그때 처음으로 백만장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 거품 경제가 생기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황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이 물 밀듯이 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용잔고 막 늘어나고 그죠? 여러분들 뭐 그죠? 비스 뭐 해서도 막 한다고 그죠? 빚내가지고 주식 사고 이렇게 막 과열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장을 약간 살짝 그죠? 냉각시키죠. 그래서
왜 이런 시황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시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양이 쌓이게 되면 질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 시황에 따라서 종목 선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뭐냐 이거죠. 지금 강세장이냐. 계속 올스를 타고 가느냐. 그럼 올스를 타고 갈 때는 뭐가 같습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쭉 상승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시장이 조정을 딱 봐. 그죠? 아직 약세장은 아니거든요. 조정을 보는 거와 약세장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세장은 모든 것이 그죠? 다 무너져 가지고 그죠? 누구도 버블이 끼지 않고 누구도 주식에 관심이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을 약세장이고 재미없는 시장이지만 지금은 뭐냐면 조정장이거든요. 그럼 조정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까요? 강하게 왔던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위치가. 이 위치를 탈환하기 위해서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쳐져 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시황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황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이라도 지금 어때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황을 잠깐 보고 있는 거죠? 다우지수의 흐름. 그죠? 다우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밀었다가 다졌다가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전에는 커플링 현상이 없었지만 지금은 약간 박자를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그게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면은 외인들이잖아. 그죠? 이 외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밴드나 유튜브는 많이 볼수록 자꾸 제 얘기를 들어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단계가 질적으로 탁탁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환율이 올랐네, 뭐 주가가 빠졌네, 뭐 외인일이 팔았네 이런 게 아니. 그죠? 그 이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학습을 했을 때 멋진 투자자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이 18세기부터 주식시장이 우리도 이제 그 뭡니까 1950년 전쟁, 53년 전쟁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죠? 엄청난 버블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증시가 쉬운 적도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2000년 묻지마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지수가 200포인트를 2000포인트까지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 18세기에도 영국의 이 남해 해사라는 요 버블, 우리가 버블 하면은 대표적으로 또 제가 뭡니까 그 프랑스의 그죠 미시시피 버블, 그죠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 버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 시장이 지금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서 그죠? 야, 이게 물리면 어떻게 하지? 그죠? 내가 그러면 이거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뉴턴이 어떻게 주식을 했는가를 한번 잘 보자 이거죠. 뉴턴이 78살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을 했는데 처음에 자기가 여기서 샀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요만큼 올라왔을 때도 보면은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밑에서 하락해서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도 거의 2배 이상 상승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샀어요. 본인이 샀는데도 자기가 사고 났는데도 어떻게 됐냐면은 또 2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야 이거 뭐지 하고 자기가 200원에 샀던 주식이 400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낼름 팔 거 아닙니까? 팔았어요. 요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예요. 한 달 만에 이렇게 팔고 나니까 2-3달이 지나니까 자기가 팔은 것보다 어때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2-3배가 더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식 매도하고 나면 어때요? 그 주식 계속 쳐다보잖아. 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만약에 안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서 막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뉴턴도 초보자니까. 이 뉴턴은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그죠? 현대 과학의 아버지고 천재성을 가졌는데 왜 이 계산을 못했을까요? 이 주식은 계산 과학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뉴턴이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자기가 팔고 나서 2-3배가 더 올란 그 가격에서 여기는 조금 매수했겠죠.
완전히 그냥 전 재산을 몰빵한 거예요. 빚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샀는데 요렇게 올라가요. 그럼 사람이 어떠냐면 심리가 여기에서 팔고 나서 여기 올라갔으니까 또 그 심리가 여기서 더 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버블이 끼게 되면은 이 계단식 상승이 아닌 주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떨어질 때도 역시 올라가는 속도만큼 빠지게 돼 있습니다. 급하게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락하면 자기의 어떤 근접한 매수가가 오면 어떻게 하죠?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안 팝니다. 왜? 이 사람은 초보자고 기술적 흐름도 모르고 전체적인 시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는 것만 보고 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더 올라가겠지, 이제 요만큼 내렸으니까 가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이렇게 폭락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요 정도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요만큼 갔을 때 팔지 않고 이 정도 오면은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그 점쟁이한테 가서 부적 쓰고, 그죠? 또 뭡니까? 기도 매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몰빵하지 않고 신용 몰빵 안 하고 착하게 살 테니까 한 번만 내 매수가까지 올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은 어때요? 시장은 엄청 냉정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 기도를 털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팍 밀어버리죠. 자기가 샀던 가격이 여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산이죠, 파산. 여기서는 일단 신용 미수라는 게 뭐예요? 전부 남의 걸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 파산이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뉴턴이 너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나이도 많은데 막 쫄딱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아이작 뉴턴이 여기에서 있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라는 거는 사이클이거든요. 처음 주식을 해서 이런 경험을 했어. 그러면 자기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기서 주식을 팔 걸 이렇게 그죠? 후회를 했잖아. 그죠?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겁니다. 내가 저렇게 할 걸 저렇게 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뉴턴이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드리는 방향대로 했더라면은 주식이 아마 거부가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자기가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을 갔어요. 그거보다 좀 낮은 단계잖아, 그죠? 자기는 거기를 오히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떨어진 것이 훨씬 자기 인생에서 지금의 자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치 투자의 창시자.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오늘날 워렌 버핏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결과가 나빠도 그 결과를 그렇게 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주가가 조금 내려갔어. 그죠? 그때 팔 걸. 이렇게 고민하느냐 이거죠. 이건 내가 경험이야.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요런 현상이 왔을 때는 내가 요렇게 해야 되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거품은 아니니까. 그죠? 항상 요런 어떤 현상들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고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품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팔아야 될까요? 자, 그러면 주식은 언제 매도하고 매도해야 되느냐면은 요거는 공식이에요. 딱 공식이니까 다른 거를 뭐 눈여겨볼 필요 없어요. 외인이 파네, 뭐를 어떻게 하네 이런 건 아무 필요 없고요. 이 세상은 똑같아요. 18세기에 뉴턴이 주식하던 그때에도요. 왜 버블이 꼈냐면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왜? 돈을 풀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게임 값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듯이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뭘 합니까? 돈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돈을 풀어줍니까?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맨날 파월한테 뭐라고 합니까? 금리 인하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게임 값을 풀어줘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급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싸니까.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죽이고, 그죠?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부동산의 어떤 정책들은 자꾸 이제 뭡니까? 그 뭐 보유세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누가 부동산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금들을 어디로 유입하느냐? 시장으로 유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단계냐? 주식이 폭등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주가가 많이 폭등하고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왔을 때 얼마 전에 왜 금리를 코로나 때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을 막 해가지고, 그죠? 물가를 잡아주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폭락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금리 인하를 살살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이 사이클만 잘 타도요. 예? 엄청나게. 그럼 내가 뭐 나이가 많아도 이걸 탈 수 있죠. 이런 주기는 보통 한 3, 4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주기는 뭐냐? 이래 폭등을 시키기 위한 주기란 말이에요. 주기. 지금 계속 금리 인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얼마 전까지 금리 인상해가지고 이제 살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클대로 요 사이클을 여러분들께서 잘 타시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잘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사이클의 주기를 잘 타는 자가 뭐가 된다? 천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은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오느냐? 여러 번 와요. 예. 여러 번 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 주가의 움직임만 자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지 않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 내가 시황을 좀 보셔야 된다. 일단 시장이 딱 들어서고 나면은 그 시황을 딱 읽어야만 오늘 어떤 종목이 가겠다. 그거를 먼저 적어도 9시에서 9시 30분 동안에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때요? 내가 단기적으로 오늘 사서 오늘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싶고, 늦어도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싶고, 매일 오늘 사서 10%, 오늘 사서 다음 날 10%. 이런 구조가 되면 돈박스가 아닌가요? 이런 어떤 그 형태를 가지려면은 자꾸 외인이 팔았네, 뭐가 어쨌네 이런 것만 살피지 마시고 전체 시황을 딱 보실 때 오늘 매수 주체가 누군가,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럼 지금 현재 종합지수의 위치가 어딘가, 그러니까 기술적 흐름,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죠? 그리고 그 흐름과 그리고 포지션과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오늘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그러면 그 외인들이 아침에 9시에서 9시 30분에 얼마나 많은 양의 매도가 나오느냐, 얼마나 많은 매수가 들어오느냐, 지속적인 매수가 되느냐,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느냐, 샀다가 팔았다를 하느냐, 여기 또는 뭡니까? 팔았다가 사느냐, 아니면 샀다가 파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흐름 방향에 따라서 그날의 종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쫙 살 때는 어떨까요?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그죠? 외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할 것이고, 그죠? 외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때는 뭡니까? 개인들이 들어오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개별주들, 그죠? 그러니까 뭐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고 후루룩 올랐다가 후루룩 쏟았다가 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느냐면 짧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거기에다 막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막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그냥 가볍게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투자했는 만큼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지금 아직은 금리 인하 단계다.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긴장을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 꼭지에 막 버블 막 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요. 이거 기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책상 머리에다가 딱 적어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때 무릎을 딱 치면서 지금은 이렇게 돼도 내가 그래서는 안 돼. 그죠? 이제 이때는 대형주를 좀 이렇게 하고 좀 그죠? 이제 하락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베팅을 해야 돼. 이런 어떤 구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방향성을 잡기 전에는 다 폭락해요. 그렇지만 하락이라는 방향을 딱 잡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종목 선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락장에 맞는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저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장에 맞는 종목을 쫙 베팅해 놔면 이제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싹싹싹 올라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우지수 밀렸다가 요런 상태 여기 좀 이게 어제 거고 전일 거고 어제는 밀렸다가 이렇게 밑꼬리를 좀 잡아놨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다우지수도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 출렁출렁 이렇게 가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 정신은 누구 입에 달려 있느냐면은 트럼프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보면은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뉴욕 시장이 그죠 트럼프와 반대 의견을 가진 가장 최연소 그죠 맘단인가 이름도 조란 맘단인가 뭐 이름도 어렵던데 얘가 7살에 이제 뉴욕으로 이제 이민 왔죠 그죠 원래 이제 그 뭐 아프리카 그죠 그런 쪽에 있던 친구인데 그래도 뭐 부모님이 뭐 하버드 대 나와가지고 뭐 교수하고 뭐 이렇게 그죠 이렇더만 그죠 가정 환경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91년생이 지금 시장이 됐으니까 미국 사회도 조금 뭐랄까 변화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놓고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그 뉴욕 시장 젊은 친구에게 뭐 너는 공산주의자야 뭐 이러니까 또 지금 그 젊은 친구는 트럼프 보고 너는 독재자야 막 이렇게 지금 맞붙어 있거든요. 사실 뭐 이게 뉴욕도 뭐 큰 도시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트럼프가 이제 어떤 이제 내년 재선 그러니까 재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도 지금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그죠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입김을 좀 많이 이렇게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진다거나 뭐 그러기는 좀 지금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좀 가열했다 싶으면은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애들 그죠 뭐 AI 그 뭡니까 버블이다 어쩐다 이래서 막 푹푹 이렇게 하지만. 또 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탄력적으로 올라오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팍 눌렸다가 더더더 이랬죠, 그죠? 얘는 지금 이번에는 어떠냐면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밑에서 밀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밑꼬리 찍으면서 요렇게 좀 만들려고 하겠죠. 요 밑에서 그죠? 아직 5월선을 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11월 달은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은 요런 과정을 좀 거칠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주가가 이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4,200포인트 이래 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폭락했다고 해요. 폭락. 나는 이제 항상 이 주식 시장을 그죠?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식이 4,200포인트 갔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폭락이 아니에요. 폭락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황이 주변 환경이 지금 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율이 1,460원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율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 뭡니까 이번에 뭐 2,000명 넘는 부자들이 갖는 돈이 뭐 20조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불안에 느끼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로 막 돈을 바꿔놨겠죠. 그렇잖아,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외국인이 그죠 뭐 차익 실현에 한 차익에 의해서 뭐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는 현상이지. 당장 이게 뭐 환율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당장 IMF 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이제 그 주식 시장을 지금 저는 항상 딱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긍정적일 때, 그죠? 지금은 긍정적이다.
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될 때는 빨리 팔아라. 지금은 팔아야 된다. 이 제 방송을 지금 제가 이게 이난이 333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좀 이제 현금화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알려주고.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 사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쭉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안 되는 거를 막 됩니다. 뭐 되는 거를 안 됩니다. 전 그렇지는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는 뭐냐? 폭락은 아니라는 거죠. 폭락은. 이제 지금은 뭐냐면 타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타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잘 들으세요. 버블은 어떤 게 버블이냐면 조정을 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그게 버블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버블은 어떻게 되느냐면 거품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푹 꺼져버리잖아요. 지금은 버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기도 보세요. 버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올랐다가 다지고 올랐다가 다지고 지금 뭐예요? 그림을 보면은 파동이 다 나온 듯해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주 안정적으로 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지고. 근데 왜 이거를 폭락했다? 환율이 오른다? 또 IMF 온다? 무슨 주가만 빠지면은 무슨 IMF는 무슨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아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승했는 종목이 그죠?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그 종목에 내가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될까? 이번에는 이제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 내가 이번엔 강하게 좀 해? 이번에 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조금 이렇게 해? 지난번에는 내가 이 종목을 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봐? 이런 걸 찾아야 되는 크는 시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다음 코너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뭐 코스닥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코스피나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닥이나 자 보세요.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닥도 이게 제가 아까 그 버블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IMF 때 200 지수가 200이었거든요. 200을 2000까지 땡겼다니까. 그래서보다 더 많이 그게 버블인 거예요. 그렇게 2000까지 땡겨나니까 그 600까지 쳐박았다가 지금 뭐 늘 600, 700, 90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버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장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막 한번 바짝 해가지고 전부 다 그저 이렇게 해버렸지만 지금은 뭐냐면 그는 버블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올리고 다지고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락의 어떤 그림들을 그리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얘 지금 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조정을 보고 있는데 이 조정에서 가장 시장을 이끌어왔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누구냐면은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가 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는 어떻게 해서 깨져 있잖아. 깨져갖고 21선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5일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그러면 그 지수가 살짝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면 벌써 이미 저 위에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뉴턴이 그렇게 뭐 천문학적인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계산의 전체적인 어떤 미세한 부분을 그렇게 계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죠? 왜 주식은 못했느냐? 주식은 과학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심리, 사람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게 그죠? 그래 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서 그게 그저 빠져든다면 그 늪 속에서 허적거린다면은 절대 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예. 기가 얇아가지고 지금 뭐 환율이 돼서 나라가 쫄딱 망해 뭐 어떻게 막 그런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에 자꾸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시장이 이렇게 똑 떨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 유튜브에 계속 집착을 한다. 집착은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거,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 그래 이 종목이 이런 애들은 지금 5,000포인트를 갈 때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가 밝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이거죠. 이 얘는 지금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막 가치를 따져. 아, 레인보우가 무슨 뭐 40만 원이 돼, 50만 원이 돼.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그런데 이 시장에서 얘가 하는 역할을 보라 이거죠.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야. 이 밑에서 움직임과 여기의 움직임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의 움직임에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모양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만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이죠. 이거 무슨 저가 종목인데 이거 뭐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들을 잘 관찰해 보란 말이에요. 시장이 이런데 야는 이 저가 종목 이거 뭐 더 뭐 조정을 보고 뭐 더 엎어져야 되고 뭐 이런데 얘는 또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올선을 깼다가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오일선 있잖아요, 오일선. 이 오일선을 살리는 의미가 엄청 커요. 오일선은 세력들이 그죠? 그냥 뭐 심심해서 오일선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오일선이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의미가 팔아먹으려고 오일선을 땡기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땡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저가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양봉시에 그죠? 양봉시에 공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뭡니까 좀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봉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딱 당겨줄 때 여러분들께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것들이 뭐냐면. 이 노타, 이거 수급 아주 좋기 때문에 요는 노타 같은 요런 종목들은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면은 그냥 기술적인 흐름, 분봉, 일봉과 분봉을 보고 하루 트레이딩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으면 폭이 아주 큽니다. 크기 때문에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노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노테크도 상장하자마자 상을 쳤기 때문에 그 상한가에 맞는 그런 어떤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뭐 온코닉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신데카 바이오 뭐 요런 애들 AI 관련한 의료 AI 요런 걸로 그룹을 지어서 좀 움직이는데 요런 것들은 지금 이제 바닥에서 요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요 이제 아시죠? 눌림목 제가 밑에서 기준봉 설명드렸습니다. 통상 양봉 하나 나오고 음봉 하나 나오고 또 다음날 뭡니까? 양봉 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K3i 요 종목도 요거는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물론 상한가를 쳤는데 요 눌림이 뭐냐면은 양봉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데카, 그죠? 신데카 바이오 요것도 역시 의료 AI인데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셀바스랑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느님도 인간에게 통제할 수 없던 부분이 뭐였냐면 욕망이거든요. 여러분들 욕망과 욕심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욕심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욕심이지만 욕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천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욕망이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욕망을 키우시면서 반드시 천억 자산가가 한번 되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